자, 안녕하세요. 로우스학원의 임병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험 봤죠. 오늘 영동일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과정 중간고사 범위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 문항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평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뭐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아주 그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21번이나 30번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서술형 문항이 좀 많았고요. 많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객관식 내문항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부교재에서도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모의고사 문항도 역시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최근 문항은 아니고요. 한 좀 4, 5년 전 문항 요렇게 해서 조금 내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EBS에서도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EBS의 수능 특강이라던가 수능 완성 문제 중에서도 문항이 나왔었고, 골고루 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아주 계산성 문제보다는 약간 그래프 해석 문제를 좀 많이 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즉,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안 풀었던 친구들은, 접근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푸는 문항이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말고사 범위는 이제 적분법이 들어가고 방부등식 들어가고 하지만 여전히 중간고사 범위에 극대극소가 포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아야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적분은 극대극소 부분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하시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간 때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기말은 좀 쉬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고득점을 받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그래프 해석 문제 같은 것들 여전히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면 9번 문제부터 볼게요. 9번하고 10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9번은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주고 있죠. 극한값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극값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썼을 거예요. 여기서 0분의 0꼴을 하나 썼을 테고 자, 로피탈을 쓰셨다면 여기까지는 처리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극값을 가지니까 0 넣어서 0이 됐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썼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요게 1차항 계수를 써놓은 거죠. 자, 1차항의 계수를 저렇게 쓰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자, fx라는 거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3승에 ax 제곱에 더하기 b라고 쓰면 되겠죠. 1차항 계수가 0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다 대입을 해서 이제 a, b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2를 넣어보시면 8 더하기 4a 더하기 b의 값은 0 나오죠. 이렇게 되셨죠. 자, 미분해서 2를 넣어주면 여기는 12 더하기 미분해서 2 넣는 거니까 4a가 되나요? 요게 4가 돼서 a 값이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인가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0 나오죠?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자, fx의 식은 요렇게 되고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2 넣어서 0이고 로피탈 써서 요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요렇게 될 것이고요. 미분해서 2 넣어주면 3x 제곱이니까 12. 그 다음에 2ax이니까 4a. 그게 4다. 여기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식을 빼서 이렇게 제가 구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그리셔도 되고 그리는 게 좀 더 낫죠? 왜냐면 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으니까 접하는 함수를 보면 0에서 접하고 2는 관통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렸어야 됩니다. 0에서 접하고 2에서 관통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3등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3등분을 체크를 하시고 되셨죠? 당연히 여기가 2니까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극소값은 f의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여기다가 f 3분의 2가 극소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항은 역시 3차 함수 줬을 때 특수성이 있는 걸 준 거죠. 접하는 함수를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부교재에도 나왔었죠? 부교재에서는 여기가 빼기 4로 나오고 여기가 2로 나왔었는데 숫자를 조금 바꿔서 낸 것 같아요. 되셨죠? 물어보는 거는 리미트 P가 무한대로 갈 때 Q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거 배웠죠? 고1 때 이렇게 각이 같으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쓰는 문제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문제. 자,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변의 길이를 구했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1이니까 루트 10 길이가 마이너스 3이고 P니까 길이가 얘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쪽은 길이가 요렇게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자, 루트 10대 P에 자, P 제곱 더하기 9는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1대 자, P 마이너스 Q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거였고 여기서 Q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이거에 P 더하기 루트 10의 Q 그 다음에 자, Q에 이렇게 되고 자, P 제곱 플러스 9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Q를 구하시면 되니까 얘 넘긴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나눠주면 되니까 Q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가 루트에 P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여기는 루트 10 P 더하기 루트에 자, P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리미트에 자, P를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도 리미트에 P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고 무한대니까 당연히 차수만 보면 되죠? 무한대니까 차수만 보면 P가 현재 최고차항이 1차잖아요. 여기 보시면 1차. 여기도 1차죠. 여기도 1차고. 그쵸? 그럼 개수만 따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 위에 개수는 루트 10 있고 여긴 루트 1 있고 여기도 루트 1이 있죠. 그쵸? 그래서 정해진 답은 루트 1에 루트 10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자, 어렵진 않았죠? 요렇게. 아마 부교재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맞지 않았을까. 숫자만 조금은 바꾸긴 했지만 큰 틀은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극대극소에 대한 기본적인 예고요. 차이 함수를 묻는 문제였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차이 함수를 측정하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프를 분명히 2개 이상 주고 있잖아요. 2개를 주니까 2개를 빼서 보는 관점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차이함수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죠. fx에서 gx를 뺀 그래프를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잡아주자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차이함수를 밑에다 제가 그려보면 저기 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x축을 이렇게 잡고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잡을게요. 자, x축을 이렇게 잡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전부 다 관통점들이죠. 관통. 자, 여기도 쭉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거니까. 자, 여기도 관통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통점 3개를 좀 따시고, 이렇게. 여기. 자, 여기를 쭉 따면, 됐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차이함수입니다. 자, 요게 차이함수 말합니다. 얘가 바로 hx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해는 하시겠죠? 차이함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양이고 얘도 직선인데 최고차항이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여기서 얘가 현재 3차인데 최고차항이 양수고 얘가 1차인데 당연히 얘도 3차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죠. 2개를 뺐기 때문에. 근데 얘가 분명히 x3승이 여기가 양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도 3차식인데 최고차항이 양으로 시작할 거다.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극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대인데 극소인데 이 극대점하고 극소점이 여기랑 일치하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 극대가 차이함수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 y에서 요 y를 뺀 거예요. 말 그대로. 요 y를 뺀 값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그 y값의 차트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y값의 차이가 가장 멀어질 때는 이거랑 바로 얘가 평행할 쯤입니다. 요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요때가 차이가 가장 크고 바로 요때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대극소를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가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때 차이가 바로 극대가 되는 거고, 같은 식으로 여기도 평행한 접선이 있다면 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차이가 가장 작아질 때 여기가 바로 극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차이 함수를 보는 겁니다. 뭐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뭐 C에서 극대를 갖냐? 그렇지 않죠? fx니까, hx니까. 요게 바로 hx 함수잖아요. 근데 C에서 극대를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쯤에서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게 B는 아닙니다. B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C에서 극대를 갖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이 함수는 극대 극소 갖는다. 여전히 같죠? 즉 평행한 접선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고배함수인데 이 고배함수는 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이 생각은 가지시면 돼요. 일단 F에서 봤을 때 A랑 C랑 E를 근으로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일 것이고, 즉 G도 보면 C라는 것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최고차항을 제가 만약에 1로 잡았다면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최고차항을 만약에 1로 잡았다면 이렇게. 그럼 gx도 만약에 최고차항을 1로 잡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최고차항 1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객관식 문항이긴 하니까. 자, 그럼 두 개를 실제 곱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a에 c의 제곱에 x 빼기 2가 돼서 4차식 형태가 나오게 되죠. 3차랑 1차를 곱했기 때문에. 요거 작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함수 자체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2가 돼서 극대값이 0이 맞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은 맞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차이 함수는 개형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형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극대가 되는 지점은 원래 극대보다는 값이 약간 변화를 준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극대점이.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다. 요겁니다. 되셨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약간 조금, 여기서 이제 요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서 뭔가 결론을 냈을 것 같긴 한데요. 결론을 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작도성이 있고 해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식구도 푸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 가능은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눠진 함수에서 미분 가능은 말 그대로 연속이 돼야 되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엮는 거 같고 미분해서 엮는 거 같고 이걸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G형은 2다. 그쵸? 위아래 엮는 거 같아야 되니까 미분하고 미분한 것도 같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엮는 것도 같다. 이렇게 쓰셨을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서도 3 넣는 거 같아야 되니까 G에 3을 넣어도 역시 2가 나올 거고, 그쵸? 미분해서 3 넣는 것도 같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3 넣으면 여전히 K다. 그쵸? 여기까지는 아마 쓰셨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라인은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낮은 차수 gx를 찾는 문제였는데 요거 조금 작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과 3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바뀌는 거죠.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인데 보시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인데 이렇게 그리죠. 이 y가 2가 됐고요. 자, 3보다 큰 쪽에서도 직선인데 보시면 정점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3,2를 항상 지나게 되고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이 됩니다. 아, 요런 모양이겠죠. 아, 요런 모양. 자, 요거는 기울기가 K가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사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었을 때, 이 부분을 부드럽게 이어서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당연히 높이가, 여기도 현재 높이가 2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꺾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될 거고. 2차로 이어준다 해도 여기는 안 꺾일 수 있지만 여기는 꺾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래로 볼록으로 해도 여기는 안 꺾일 수 있지만 여기는 꺾일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3차로밖에는 이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어줘야만 여기가 부드럽게 이어져서 미분을 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먼저 찾는 게 기본 포인트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자, gx는 몇 차일 거다. 그렇죠. 3차식일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인수 정리를 약간 쓰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가지고 인수 정리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자, gx는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a에 자, x 빼기 0, x 빼기 3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르죠. m이라고 잡고 더하기 2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쵸? 요 인수 정리를 쓴다면 하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요거를 넣어보고 아직 안 써본 거 넣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좀 찾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거기가 좀 계산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미분을 하시면 자, A에 이제 곱미분 들어갈 거니까 x 빼기 3에 x 마이너스 m. 자, 가운데 거 미분하면 x에 x 마이너스 m. 마지막 거 미분하면 자, 요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요 식에서 먼저 0을 넣어보면 0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넣어주면 없어지고 0 넣어주면 3am이 2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하나 찾았죠? 자, 찾았고, 자, 두 번째. 요 3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3 넣어주면 없어지고 여기다 3 넣게 되겠죠? 3 넣어주면 3a에 3-m이 k다. 자, 이렇게 하나 또 찾았습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9a 마이너스 3am인데 3am은 위에서 구했으니까 9a 빼기 2가 k다. 자, 여기까지도 찾아왔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찾았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넣었을 때. 자, 여기다 1을 넣어보도록 하죠. 1 넣어보면 9분의 16보다 크고 1 넣어주면 여긴 1이고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2am 요렇게 되죠. 그쵸? 요거는 이제 1 넣으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넣었으니까 1 빼기 m이라서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거기다 더하기 2가 이제 9분의 20보다 작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자, 되셨죠? 요건 좀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먼저 am이 여기서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값은 3분의 4가 될 거고 됐습니까? 제가 요 식에서 2로 약분하고 9를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8 그럼 마이너스 9a 그쵸? 2로 약분하고 9를 곱하면 더하기 6 9 요렇게 되죠. 2로 약분하고 더하면 10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되셨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9a가 범위가 15니까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5로 바뀌게 돼서 9a의 범위가 5부터 7이다. 요렇게 나타나죠. 되셨죠? 근데 여기서 9a가 누구니까 k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k 플러스 2인데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4만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4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뭐 아주 그래프성 문제는 아닌데 정수 조건 쓰는 문제가 조금 나온 거고 두 번째
미분 가능을 좀 물어봤는데 아주 난이도가 있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약간 계산성 문제에 가까운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식을 그냥 활용해서 풀면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 함계수를 2로 줬다라는 거고, 뭐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조금 주고 있고 극소값은 음수를 가져야 하며,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때 여기가 조금 더 난해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프를 꺾어 올렸을 때 t하고 교점이 4개가 되는 t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고요. 구간에 따른 함수가 주어졌고, 이제 곱의 연속성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첫 번째는 연속이어도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속이어도 연속이 되겠죠. 되셨죠? 곱의 연속성.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었다 라고 하면 얘가 연속이 되게 하고 싶으면, 사실적으로 보면 gx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죠. 그쵸? 즉 x는 a에서 만약에 불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f라는 것이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이 제로가 되면 되죠. 자, 요것만 알면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자, 연속일 수도 있죠. 얘가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얘도 붙어 있으면 곱해서 연속이 될 거니까 위아래 a 있는 거 붙어서 같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때는 위에다 a 있는 거랑, 자, 요렇게 밑에다 a 있는 게 요렇게 같다를 써주시면 되죠. 그쵸? 비교적 어렵지 않았던 거고, 그럼 정리를 하면 2a제곱에 2a-2가 나와서 곱이, 자, 일단 마이너스 1 하나가 나올 거예요. 두 분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 나오죠. 여러분이 곱을 먼저 찾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끊어졌다. 그럼 이것의 함수값이 0이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fx를 좀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데,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3차 함수가 나오면 거의 90% 이상 접하거나 기함수 문항이 많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본 함수 중에서 접하거나 기함수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항상 접하는 게 1순위, 두 번째가 기함수, 이런 순으로 접근을 하세요. 항상 그게 잘 쉬워야 할 때. 즉 제가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꺾어서 교점이 4개가 되는 t랑 교점이 4개가 되는 t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극소는 음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극소가 음수인데 꺾었던 그래프랑 y는 t 사이에 교점이 4개가 되는 t의 범위가 이거다. 그럼 접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제가 좀 극소가 음수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려보면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려보고, 그럼 얘를 꺾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꺾어서 올라가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t를 여기다 잡으면, y는 t가 되면 노란 점선하고 교점이 4개가 나오죠. 그쵸?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여기까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도 여기까지면 교점이 4개니까 여기가 8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되셨죠? 그러면 요 극소값이 원래 얼마였다? 그렇죠. 8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8 넣어서 0이고 8의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요 점이 8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극대값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 돼서 여기가 8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여기를 제가 m이라고 잡아주면, 자, 이게 무슨 선이니까? 접선이니까 일단 3등분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3등분 체크를 하시면 요 점의 좌표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6 더하기 m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2대 1일 거니까. 여기가 3등분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2대 1이 돼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미분 그래프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자, 지금 제가 그린 게 미분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겠죠?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의 넓이가 뭐라는 거는 배우셨을 것 같아요. 요 넓이가 바로 높이 차이가 되니까 요 높이가 0이고 여기 높이가 빼기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넓이가 8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얘가 2x 3승으로 시작하면 얘는 6x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3분의 16 마이너스 더하기 m이니까 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죠. 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바로 6분의 뺀 거에 6분의 최고차항에 뺀 거에 이렇게 3분의 16 더하기 m 마이너스 m의 전체 3승이 넓이인 8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1이니까 요게 2 나와야 되겠죠? 그쵸? 2가 나오면 3승에서 8이 되니까. 그럼 요거는 3분의 16 마이너스 2m이 되잖아요. 그게 2가 나온다는 거니까 m 값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한 겁니다. 여기가 5라는 거죠.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7, 여기가 6 이렇게 3등분이 됐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요거가 되는 게 누구예요? 그죠? 절편값이잖아요. a 넣어서 0이 되는 건.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5하고 8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가 가능하겠죠. 그쵸? 따라서 a가 2개 더 나오죠. 요때는, 요 경우는 바로 a가 5하고 8이 나오니까 다 곱하면 저희가 요 놈이랑 요 놈까지 곱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0이 된다. 이렇게 푸는 문항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 곱의 연속성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교점개수 함수 물어보는 문제가 섞였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개형 그리는 게 있었어요. 항상 3차 함수 나올 때 기본적으로 접하는 함수 위주로 생각을 하세요. 가장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틀로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 상당히 잘 낸 것 같아요. 난이도 있게 됐고 정말 공부를 좀 어정쩡하게 하셨으면 풀기는 쉽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4차 함수를 조금 공부만 하셨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 4차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4차 함수는 여러분이 4차 함수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엉덩이가 똑같다고 하거든요. 선대칭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랑 이렇게 변곡 개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요. 모의고사 문제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높이가 현재 같을 때를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 높이만큼 만약에 그래프를 내리게 되면 자, 여기를 A, B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내려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낮춰지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F의 X를 FA만큼 낮춰주면 그죠? 내려주면 여기가 접접이 돼서 최고차항 계수 1이라면 여기다 쓸까요? 위에다가 제가 위에다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fx를 요 높이만큼 내려주면 그쵸? 내려주면 여기가 접접이니까 요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인수를 2개씩 갖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를 측정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변곡이 돼서 극소를 못 갖는 건데 요것도 같은 식으로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요렇게 잡았을 때 요 높이만큼 그래프를 낮춰주면 요렇게 되죠.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떨어지게 되고 아셨죠? 그 다음 같은 식으로 식을 써보면 fx를 자, f의 a만큼 그림을 낮춰주면 여기가 인수를 3개 갖습니다. 여기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수를 3개를 갖고 자, 여기는 모르니까 제가 m이라고 두면 x-m 요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요 식에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의 비율이 항상 3대 1이에요. 네,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부분인데 요거랑 봤을 때 비율이 항상 3대 1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 봐보세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얘를 선생님이 만약에 꺾어 올리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꺾여요. 꺾이는데 여기 지점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이 되고 자, 여기는 미분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식을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보이시죠? 식. 그렸을 때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여기는 3승이라서 미분이 되는 거예요. 꺾었을 때. 그래서 미분 불가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기억을 하시면 4차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거의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볼게요. 자, 요거를 보세요. fx를 ft만큼 내렸고, 그거를 꺾었을 때, 꺾인 점의 개수가, 그죠? 여기 몇 개 나온대요? 1개 나온대요, 1개. 그쵸, 1개.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을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때 요 t 보이시나요? 요 t랑 요 t는 다 같잖아요. 다 같은 t일 거니까 t에다가 뭐 넣을 때, 0 넣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 적어보면 따라서 자, 절대값의 fx에서 f0만큼 내리고 그 다음 꺾었을 때 자, 미분 안 되는 점. 근데 몇 개다? 1개다. 그 다음 같은 식으로 얘를 자, 어디서 꺾었을 때 자, 마이너스 2에서 꺾었을 때 여기도 미분이 되지 않는 점이 1개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어디서 꺾은 거예요? 그렇죠. X축에서 그냥 바로 꺾었죠. X축에서 바로 꺾었는데 미분 안 되는 게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미분 안 되는 게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가지시면 됐어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 치면 이렇게 됐다 치면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0이거나 아니면 이쪽이 0일 건데 0에서 미분계수가 양이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얘도 해당이 안 되죠. 그쵸? 얘는 음수고 얘는 0이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0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0. 자,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 그럼 여기서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꺾어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다? 그렇죠. 0이라고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다 했죠? 그럼 아까 제가 이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3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따라서 요거 좌표가 나오겠죠. 요거는 내분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곱하고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됐죠? fx식을 써봐라 라고 하면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고 이건 인수 3개 같고 얘는 하나 같죠. 그래서 x에
x 더하기 2의 3승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되셨죠? 아, 최소값 물어봤잖아요. 최소값 결국 극소값을 물어본 거라서 여기를 물어본 거죠. 여기가 얼마냐? 그죠? 얼마 넣어주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3의 3승이 돼서 마이너스 16분의 27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 답은 마이너스 16분의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좀 심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일단 4차 함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게 된 거 맞고요. 4차 함수가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십시오. 아셨죠? 대부분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문제가. 그리고 미분 불가점을 측정하는 것은 얘보다는 얘가 월등히 많아요. 꺾인 점이 몇 개냐, 꺾었을 때 꺾인 점이 몇 개냐는 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꺾인 점이 하나가 나왔다는 건 이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난이도는 꽤 있었고요.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답률이. 물론 찍은 친구 말고 풀어놓은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는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6번 보도록 하죠.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뭐 일품 수학이나 1등급 수학이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내신 교재 같은 경우도 많이 접했었던 문제일 것 같긴 했습니다. 접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넓이 최대 최소 문제예요. 평행 접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거 보시고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그렇죠. 기함수다라는 생각 들어가죠. 선생님 밑줄 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정 부분 올렸기 때문에 변곡점 좌표가 0이라는 생각을 먼저 적어 두셨어야 돼요. 자, 이거는 변곡이 x값이 제로다라는 걸 먼저 좀 적어 두시고요. 두 번째, 접선이 있고 접선 문제죠. 접선 문제니까 그냥 개형적으로 보셔도 되고, 자, 또 다른 점 찾는 겁니다. 접선이 만나는 다른 점을 찾는 거에 이제 3등분 개념이죠. 3등분 개념을 이용해서 뭐 3등분을 만약에 못 쓰셨다면 접선식을 구해서 실제로 연립하셔야 되고요. 쓸 수 있다면 3등분을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자, 그럴 때 넓이가 가장 클 때 언제냐 이렇게. 자, 제가 개형을 그려보면 접선 문제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접선을 이렇게 하나 걷어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나서 자, 밑에다가 x축을 약간 제가 띄워서 그리겠습니다. 개형적인 거니까. 그럼 여기 점이 현재 a, 1,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요게 f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먼저 요 점이 b인데 요 점을 아까 제가 말한 3등분을 이용하자. 어떤 거냐면 얘가 접선이고 여기가 평행한 접선이죠. 요렇게 접선일 때 여기와 변곡과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3등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3등분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얘가 0이죠. 아까 변곡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여러분은 이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y값을 구해보면 넣어볼게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에 더하기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요점 좌표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평행한 접선의 접점 좌표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콤마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인가요? 3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출제자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 자, P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어질 때를 물어본 거예요. 대충 어딘지 알겠죠?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쵸. 높이가 가장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극대에 해당된, 차의 함수에서 극대에 해당되는 P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면적은 사실은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요 면적. 그렇죠?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되셨죠? 다 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렇게 A가 이거고, 자, B가 얘고,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요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선 정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원점으로 바꿔주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여기 1 빼고 2 뺀 거죠. 1 빼고 2 빼는 거니까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2,1이 돼서 자, 삼각형의 면적은 자, 사선 정리를 쓰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 곱한 거를 빼주면 더하기 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넓이가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 삼각형 물어볼 때, 넓이를 물어볼 때 좌표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선 정리예요. 이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발끈 정리 있죠?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접선과 평행선일 때, 아까 제가 해드렸었죠? 병이가 평행할 때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극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높아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시겠죠? 뭐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아서 대부분의 애들이 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셨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서술형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조금 기간이 좀 된 문제긴 한데,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모의고사기보다는 EBS 문제에 있던 겁니다. 그, EBS 수능 특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요것이 최소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야 돼요. 요 식에서. 어떻게? 이 꼴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은꼴이 모양을 갖는지, 과연 이런 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가 될 때랑 얘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얘가 안 됐다면, 첫 번째는 안 됐었다면, 뭐, 0분의 0 꼴이 아니니까 식에다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0분의 0 꼴이 아니니까 넣어주면,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럼 여기는 3-a가 되고 얘는 3-b가 되고 그 다음 저기도 넣어주면 18 빼기 21이니까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죠. 요게 현재 c가 되는데 이 꼴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조건을 주겠죠. a는 3이 돼도 안 되고 자, b도 3이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0분의 0 꼴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분이 가능하고 그러면 3 빼기 b가 여기 마이너스 1이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 빼기 3에다가 자 c를 곱했을 때 1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두 개 다 1이 나오는 건 1, 1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는 4. 자 c는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되셨죠? 그럼 최종 결론은 이 경우는 a는 3을 빼고 다 가능하니까 0, 1, 2, 4, 5 이렇게 가능할 것이고 자 b의 값은 4가 되는 거고 자 c의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그쵸? 요 값은 여기 더하면 5 계속 5씩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6 그러니까 요거의 값은 제일 작을 때가 5죠. 제일 클 때가 10이고. 그쵸? 그래서 최소가 될 때는 5가 될 거고, 최대가 될 때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요 경우에 한해서는. 자, 두 번째,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 자, 이 꼴이 나왔다는 거죠? 자, 0분의 0 꼴이 됐다는 거니까, 일단 분모도 0이 돼야 되고,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0분의 0 꼴이 된 거니까. 이해는 하셨죠? 0분의 0 꼴이 된 거니까 그럼 분자가 0이 되려면 a는 3이 나오겠죠. 이 경우는 자 a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자 요렇게 되시고 자 여기다 3을 넣어서 위에 걸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3에다가 2x 플러스 1 나오죠.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밑에가 x 빼기 3에 x 빼기 b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현재 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질 거고 여기다 3을 대입하면 3 넣어주면 3 빼기 B의 값에 곱하기 C가 그쵸? C가 여기다 3 넣어주면 5 요렇게 나오는 거네요. 자 되셨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얘가 1, 5던가 5, 1이던가 양수만 가능하니까 그러면 요 경우는 A는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B가 2면 되고 A가 3일 때 자, B가 2, C가 5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요건 안 되죠. 3 빼기 B가 5가 되는 B는 음수니까 요거 가능하네요. 따라서 요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나오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요게 가능하니까 제일 작은 건 5가 나올 거고 여기도 최대는 10이잖아요. 여기도 최대는 10이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최대는 10이 되고 최소는 5가 된다. 요렇게 구하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한성 문제에서 0분의 0꼴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많이 어렵진 않았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수투 과정에서 집합이 나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판단은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제가 썼습니다. A집합은 원소가 2개고, 그 다음 B집합은 범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원소가 A가 2개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당연히 원소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세 가지가. 그렇죠. 당연히. 여기가 지금 A집합이 원소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수직선상에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자, 이제 요게 A집합입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A집합이죠. 자,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 표시한 게 A집합인데 되셨나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교점이 0개가 됐다는 거는 B를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냐면 자,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교점이 없는 거죠? 또는 요렇게 그려주거나 자, 요렇게 그려주면 교점이 없을 거고 가운데 그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교점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세요. 간격폭이 얼마를 이루고 있습니까? 4를 이루죠. 4를 이루면서 끝점을 포함하니까 그쵸? 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교점이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쵸? 요 간격폭이 기본적으로 4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이쪽에 걸리면 나머지 A 빼기 4는 이쪽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교점이 무조건 나타나고 여기나 여기에서는 교점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기가 현재 A였죠. 그 다음 여기는 A 빼기 4니까 제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FA라는 함수는 자, 0 아니면 1 아니면 2를 갖는데 먼저 교점이 없으려면 A가 얘보다 작거나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반대로 요게 2보다 커야 되니까 A가 6보다 크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2가 될 때가 좀 먼저 해보면 아까 제가 간격폭이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여기에 걸리면 나머지 A 빼기 4가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 4잖아요. 이렇게 4니까 약간만 틀어져도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쵸? 이쪽에서 약간만 이쪽으로 가도 교점이 하나 나오고. 그럼 A가 2가 될 때는, 즉 교점이 2개가 될 때는 A가 2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교점이 2개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간격이 4여서 그런 겁니다. 되셨죠? 그럼 나머지 범위에 해당될 때 나머지 범위는 전부 다 하나였겠죠. 즉 어떤 거냐면 A가 여기다 제가 써보면 나머지 범위, 요거를 뺀 나머지 범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그다음 2보다는 크고 A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하나가 되고 얘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교점개수 함수니까 자, 여기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까지 그려야 되죠? 자, 좀 더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가 2고 얘가 6인데 되셨죠? 요게 이제 A축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0이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1이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요 사이에서는 2개니까 1개니까 여기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가 되고 자 2가 될 땐 2개니까 여기죠. 자 여기는 2개 이렇게 여긴 하나 그 다음 요 사이에도 하나니까 이렇게 여기 막아주고 그 다음 끝에는 요런 모양 0개니까 다 되셨죠? 이게 fx 그린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약간 좀 이에 대해서 선대칭 개념을 갖고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그림만 그리시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의 극한값 물어봤죠? 그죠? 없죠? 극한이 없죠. 좌우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2에서의 극한값. 극한값은 여기가 1이잖아. 요거 1. 그 다음에 함수값은 2. 그러니까 맞는 거죠. 얘는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앞에서 다뤘던 그 교정개수 함수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뭐 서술형 8번 치고는 약간 좀 난이도를 낮춰서 낸 것 같아요. 객관식 내문행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오늘 시험 봤던 거, 뭐 시험 본 여러분 되게 수고 많으셨지만, 어쨌든 그래프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서술형 문항이 좀 많았었고, 하지만 이제 객관식 내기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처음 접한 애들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인 1등급 컷은 제가 예상컨대 한 80 초반, 중반 정도, 85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쨌든 간에 시험 보느라고 되게 수고가 많으셨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적분법과 방부등식이 들어가는데 범위는 당연히 중간고사보다는 범위가 적어요. 하지만 적분법 자체가 다 극대극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중간고사가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말은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킬러 문제가 존재할 것이고 이번처럼 그래프성 문제를 또 많이 낼겠다라고 예상이 되어지네요. 어쨌든 뭐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뭐 남은 시험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